자, 시장이 좋은 호재들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재가 먹히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됐죠. 주식시장의 가장 큰 매수세나 큰 움직임과 큰 수급은 기관과 외인이 하는데, 기관과 외인의 양시장에 강력한 매도세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간밤에 미국 시장이 요새 계속 불안하죠. 그러면서 전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셀트리온의 호재, HLB작의 사상 최대 실적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그나마 HLB 그룹주들은 크게 밀리지 않아 다행인데,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3%에서 5% 밀리고 있고, 유일하게 이 메타버스가 오징어 게임하고 엮이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주로 이 덱스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해도 HLB나 이런 굴주를 잘 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현재 시장 상황을 이야기해선 우리나라 흘러가는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경제 상황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막 무슨 경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아,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가는구나, 이런 흐름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보시면 좋습니다. 장중에 중요한 이슈 몇 가지를 드리는데, 자, 일단 현행 거래 단계가 2주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조그만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참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 어쨌거나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 서울청사에 조지한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추석 이후에 더 거세졌기 때문에 2주 정도 더 유지하고, 비수도권에서도 3단계인 현행 거리 단계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거리 단계가 일단 풀려야 일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살아나는데, 자, 어쨌거나 큰일입니다. 자, 바이든이 어제 셧다운 방지법을 서명을 하면서 사실 출발 자체는 좋았어요.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제 이 셧다운 일시적 업무 정지 요거를 방지할 법안을 30일 날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 살짝 좋았다가 막판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이런 상황이 됐죠. 따라서 12월 3일까지 일단 정상적인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좋은 얘기가 있죠. 제네시스, 예전에 왜 타이거 우즈 이게 다 대판하고 살았죠. 그만큼 안전성을 인정받았는데, 제네시스에 관련한 브랜드 모든 차종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자동차 충돌 테스트에서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9월 30일 날 발표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서 모든 차종이 최고 안전 등급인 탑 세이프티 P 플러스, TSP 플러스를 획득했다고 발표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이제 우리 자동차 주가들도 좋아져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네요. 차는 굉장히 이쁘죠? 참고로 한번 그냥 따와봤습니다. 너무 이뻐. 이게 GV70이고, 자, 여기 보면, 제네시스, 자, GV80인데, 차는 상당히 이쁘고 깔끔한데, 주가에도 좀 좋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가 절벽이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45년 내 절반이 올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들리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무슨 모닝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자, 이렇게 한 연구진이 학내 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14억 명인 중국 인구가 이대로 가면 45년 안에 7억 이 정도 준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분포 비율이 뭐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죠. 어디까지나 다 고령화 시대니까. 중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연령대별 인구 분포가 14살 이하가 17.95%, 60살 이상이 18.7% 조사가 됐죠. 60살 인구가 더 많게 조사된 건 중국도 이번이 처음인데, 일본이나 우리나라 지금 사실 고령화 비율이 꽤 크고 전 세계적인 추세죠. 전부 다 이제 애기들을 안 낳는 신생아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왜 그랬어? 이란에서 왜 그랬을까? 인도가 그랬습니다. 이란에서 삼성 LG를 콕 집어 가점수에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 한국경제신문에서 갖고 왔는데, 뭐 삼성 LG 딱 집지는 않지만 삼성 LG죠 결국. 자, 1일 오늘 업계에 따르면 관영통신 이란 인터내셔널이 아야툴라 세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최근 대통령실과 산업광물통상부에 서한을 보내서 이란산 제품을 보호하기에 한국 가전 완제품 수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팔린다는 얘기죠. 한국계, 삼성하고 LG계. 이게 추정이긴 한데 이 두 기업을 얘기했는데, 이 한국 기업 두 곳이 생산한 가전제품 수입하면 우리 그 이란 전자제품 기업 모두 파산할 거다.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죠. 결국 삼성전자가 LG전자죠. 가장 뛰어난 전자제품을 만드는, 이게 참 자랑스러워야 되는 건지 걱정인지 참 큰일입니다. 무역 역사상 사상 최고 찍어를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무너지죠. 참 언밸런스. 자, 지난달 수출액이 558억 달러를 넘어서 우리 무역 역사상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지난 7월 달성했던 무역 역사상 최대 수출액 기록을 두 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다 해치웠는데, 반도체가 1등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가 제일 안 좋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어쨌거나. 자, 수트리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8.2% 증가한 121억 8천만 달러, 엄청난 거죠. 올해 들어 최고 실적이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월 수출액입니다. 반도체는 지난 5월 이후에 5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 수출하고 있죠.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역시 안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엔 올해 하반기 좀 거치고 내년 상반기쯤 되면 아마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중국 전기료 얘기를 또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정기로 인상 카드를 들고 왔습니다. 자, 관동성에서 제조업 허브로 꼽히죠. 관동성이 여기가 전력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1일부터 피크타임 산한 전기료를 25% 인상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180여 개국이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원가 상승 이런 게 되겠죠. 약간 피해가 또 예상이 되고 중요한 건 더 확산된다는 얘기죠. 관동성 하나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더 커질 거고 이렇게 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대부분 생산법인이 있는데 삼성전자, 현대종합상사, GS글로벌, 하나, 포스코, 삼성전기, 오리온 다 거기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확산을 안 시켜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조짐이 보이죠. 자, 관동선 전기료 인상 조치가 나머지 중국 30개 성시 자치구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전출 기업이 2018년도일 때 우리가 3,751국, 지금은 홍콩 포함해서 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걱정은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 관련인데 왜 그린가 봤더니 이 메타버스와 오징어 게임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어쨌건 그렇게 강한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이 관련 상장지수 ETF를 이단 중순 출시, 10월 중순에 출시할 계획인 건데 여기에 이제 이 구성된 종목들의 자금 유입이 강해질 걸로 예상이 되고 네이버, 카카오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쨌거나 수정이 좀 들어왔는데 자, 위지엑 스튜디오, 자이언트 스텝, 오늘 덱스터가 제일 강하고 이런 종목들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하는 이런 분위기고 오늘 셀트리온에 대한 호재가 있죠. 셀트리온을 보면 자, 지난달 29일과 30일에 결정 직장암 치료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CTP16에 대해 한국식품의약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판매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죠. 근데 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참 좋은 호재가 진짜 안 먹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메타버스 관련주만 좀 호재가 됐는데 요새 오징어 게임 엄청 핫하죠. 뭐 세계적으로 세 군데 빼고 다 1등이고 이 세 군데도 좀 있으면 1등 할 것 같다는 예상이죠. 자, 이 오징어 게임하고 메타버스 일부 종목들 어렵겠죠. 근데 여기 이 가장 많이 올라간 덱스터가 보면 덱스터 예전에 제가 덱스터를 찍어드렸었는데 덱스터 예전 기사를 보면 뭐가 있냐면 넷플릭스 회복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수혜를 받고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기사들이나 이런 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 이렇게 잘 돌아와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 올라가고 있죠. 이게 오늘인데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 이렇게 부침이 있어도 역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고 6,000원대에서 16,000원까지 한 3배 정도 올라갔다 오는 이런 큰 상승이 있습니다. 이지옥 스튜디오도 대표적으로 좋죠. 전부 다 ETF에 구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오늘 ETF 구성도 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오징어 게임하고 엮이면서 크게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HLB 제약의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이 기사가 좀 있어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이 좋았고 올해가 더 좋을 거라고 하는데 8월 기준 전문 의약품 매출이 61% 증가했답니다. 대단하죠. 자, 이렇게 21년도 1월 달부터 쭉 우상향, 매달 갱신하고 있죠. 이럴 정도로 HLB의 전문 의약품 매출 규모 커지고 역시 실적 또한 상당히 커지고 있죠. 삼성제약의 항남 공장도 인수함으로 인해서 역시 매출은 더 커질 거고 그러고 나누전 또 나노코박스에 대한 이슈도 있죠. 물론 여기서 생산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은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좋은데 오늘과 그러고 이번 달은 저번 달 특이하게 큰 조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호재가 안 먹혀요 시장이. 자,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걸로 예상이 되죠. 자, HLB 제약의 작년 매출이 2019년에 12% 증가했는데 올해도 벌써 20% 이상. 올해 또 한 번 최대 실적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죠. 또 이 회사가 이제 이 주사제 플랫폼 기술 있죠? SME. 요거를 힐메딕스의 기술 이전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로열티 자산이 들어옴으로 해서 HLB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해서 상당히 걱정인데 이 셀트리온을 봐도 역시나 아까 그 좀 호재에도 불구하고 4% 5%씩 밀리고 있고 HLB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1, 2%씩 다 조정받고 있죠. 지수는 더 무너지고 있죠. 코스닥이 1.82% 하방으로 가서 더 밀리고 있고 코스피도 거의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수 차트를 보면 오늘 네 종목만 잘 가면 좋긴 한데 사실 지수 전체 영향을 받는 편이라 오늘이 주봉, 금요일의 마지막이죠. 이전 박스권 하단을 지금 이탈해 놓고 있죠. 이렇게 여기 하단이고 여기가 중요하게 지켜줄 변곡점 이걸 깼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마냥 좋은 추세를 바라보기엔 조금 어렵고 조금 더 하락했다 주정권이 올 수 있는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깨지 않아야 될 변곡점 자리가 하나가 있는데 지수도 변곡점이 꽤 중요해요. 자, 이 자리가 되죠. 이렇게 이 자리까지 거의 다 와가는 상황이라 엄청 큰 박스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8월 13일 저점이 960포인트부터 1060포인트까지 크게 굉장히 이렇게 지루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적으로 이럴 때는 신용대출 투자라든가 담보대출 신용을 최대한 안 써서 어느 정도 현금 보존을 갖고 가는 이런 좀 주식의 투자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